안녕하세요, 흔히언입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봐 주셨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흔히언니가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첫 번째, 제가 경험을 했던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장을 처음 오픈할 때 동네 장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아무래도 밀집된 동네에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라면 일반적으로도 홍보가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소문이 정말 무시 못하게 퍼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은 있어요. 그만큼 안 좋은 소문에 대한 리스크도 가지고 가야겠죠. 저는 우선 매장을 오픈을 하면 항상 명함을 먼저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그 명함 안에는 제 SNS 주소가 적혀 있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전에는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매장에 있는 옷의 약 70-80%를 먼저 옷을 볼 수가 있게 해놨었어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분들에게는 구매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여기서 신상을 먼저 보시고 입어보시러 오시면 되세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홍보를 했죠. 자, 여기서 잠깐. 어떠한 장사든 사업이든 일이든 친절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혹 어떤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아주 기가 세 보이는 언니가 인사도 안 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든 사고 싶은 옷이 있다고 해도 그 옷을 제가 돈을 주고 사고 싶을까요?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 돈을 벌려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진짜 친절과 서비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친절도 상대성이 있겠죠. 얼마 전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이 전에 쓰셨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거기서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는 가게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정말 홍보하기 좋은 구조로 잘 되어 있죠. 조금만 관심 있게 제가 어떠한 물건을 검색을 해도 알고리즘에서 그것들을 읽고 저의 눈에 계속 보이게 띄워주잖아요. 그중 최고의 홍보 효과는 아무래도 저는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나 유튜브는 어떠한 정보성을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쇼핑이나 예쁜 것들을 찾는다면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많이들 검색을 하시고 보시죠. 그리고 충동 구매는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그런가? 인스타그램이 참 좋은 게 비즈니스 계정으로 내가 홍보하고 싶은 타겟층들을 골라서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홍보 비용을 좀 부담을 하셔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까지는 아직 조금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이 또 있죠. 요즘에는 결제창도 따로 넣어 드릴 수 있고요. 다양하게 방법은 많으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으로 온라인몰까지 둘 다 운영을 해보면서 저 또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재고 문제였어요. 내가 사입한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고 처리가 더 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재고를 사입하고 판매까지 가져가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도매에서 저희가 또 샘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샘플을 가져오면 좋기는 하죠. 하지만 잘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면
샘플을 잘 내려주는 거래처는 많지는 않아요. 저는 샘플을 받는 경우는 가방이나 뭐 지갑이나 이런 소품이나 이런 패션 잡화들 이런 것들은 제가 샘플을 좀 받았고요. 옷은 제가 거의 샘플을 받지 않고 직접 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에 행거를 세일 행거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쪽에 세일 상품들을 쭉 걸어두고 세일을 빼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굳이 세일 기간이나 세일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고객님들이 세일 언제 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제 그 물어보는 심리가 그때 기다렸다가 세일이면 그때 사야지 라는 이런 심리가 기반에 조금은 깔려 있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세일은 저희 따로 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세일하는 제품들은 이 행거를 보시면 되세요 라고 이렇게 저는 보통, 그리고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리는 옷,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세일은 또 하기 싫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상품은 제가 메인 DP에다가 코디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눈에 띄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재고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이제 좀 재고가 많이 쌓여서 세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저희 가게 단골 분들 있잖아요. 이제 백화점에 가도 VIP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VIP 고객들에게 먼저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VIP 고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한테 세일 리스트를 먼저 보내드려요. 먼저 고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 매장에 매출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 중에 한 분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게 저는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저의 운영 노하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으로 해서 온라인에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온라인에 약간의 기반이 다져진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함께 운영을 했던 경우이고요. 제가 따로 추천을 꼭 드린다 하면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는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일단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임대 계약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색도 다 갖춰줘야 되니까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가야지 내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은 우선 촬영 장비, CS 응대, 택배사, 뭐 온라인 쇼핑몰 관리 등등 부수적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 투자도 은근히 많이 소비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준비 기간에 좀 준비를 하시다가 다들 포기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쉽지 않죠. 촬영이 제일 중요한데 사진도 정말 잘 찍어야 되고 촬영 장소 등등 많은 것들이 좀 필요로 해요. 하지만 또 장점은 매장에 뭐 임대료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좀 아주 크죠. 또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게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하면 시간 투자 만만치 않게 정말 많이 들어가져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했었고요. 그 후로 온라인몰을 아까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이랑은 오프라인 매장이 좀 더 맞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은 저한테는 서비스 매출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했냐 그러면, 제가 일단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입을 해서 신상이 들어오고 새로운 이제 옷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해도 좀 괜찮을 이제 그런 옷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온라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으로 저는 했었고요. 그렇게 온라인도 함께 운영을 하면 좋은 게, 이 막상 내가 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번에 신상이 뭐가 이쁜가 하고 온라인몰을 먼저 구경을 하셔서 이제 내가 이거 입어보고 싶네 라고 하시면 이제 매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옷 매장에 가면 입어볼 수 있나요? 그럼 오셔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옷과 함께 코디를 해드리면 다 같이 사셔서 갑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길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추천을 드리는 건 오프라인 매장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기반이 약간 갖춰지면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다가 완전히 온라인으로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온라인도 사무실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부업처럼 해봐야지 하고 뭐 옷을 한두 개 팔 거면 뭐 집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좀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뭐 촬영할 공간도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택배를 싸야 되는 공간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옷이 들어오면 그 옷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일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단기간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무너지기도 참 쉽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시면은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판매를 잘 하고 성공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막상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쉬워 보여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들도 자세히 보면은 무언가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사진을 잘 찍어서 지속적으로 팬덤을 형성을 해 오셨거나, 글을 아주 잘 쓰셔서 글에 대한 신뢰가 높으신 분들이거나, 말을 재치 있고 유머 있게 하시거나, 육아를 잘 하셔서 그렇게 소통을 해 오시다가 육아템을 판매를 하시거나, 어떠한 내 공간에 커뮤니티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팬덤이라든지 커뮤니티 형성이 된 상태에서 내 신뢰도를 높인 다음에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그게 보통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분들이든 성공한 인플루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를 저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